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자, 요즘 이제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제 월에 막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는 경매 건수가 2만 건을 돌파하는, 지금 역사상 거의 20년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이제 경매 때문에 굉장히 우리 또 바쁘신 우리 김태훈 대표님 모시고 경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 얘기 듣고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 토호제 때문에 네. 토호제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경매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 지난주, 이번 주에 네. 또 특히나 서울에서 네. 그 토호제 지역의 아파트 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경매로 낙찰이 됐어요. 진짜요? 네네. 야,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보다 훨씬 더 뜨겁게 경매 시장이 달아올랐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왜 토호제 이쪽 지역의 경매가 이렇게 일단은 네. 자, 토호제 풀려서 이제 그 풀린 지역들이 막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묶으니까 맞아요. 뭐 묶을 땐 더 세게 묶었죠. 그냥 네. 야, 너네 다 그냥 다 아파트는 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서 조용해졌는데 네. 유독 경매 시장은 그 토호제 묶인 데들이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일반적인 그렇죠. 거래는. 네. 근데 경매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가 필요 없는 필요 거네? 없어요. 그냥 낙찰을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제 블로그나 네. 뭐 그런 데다 이제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 토호제 묶이고 나서 경매는 더 날릴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지금 과열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과열이라는 거는 언뜻 들어봤을 때 뭐 좋은 가격에 잘 샀다라기보다는 좀 잘못 산.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과열자가 들어가면 안 좋죠. 그렇죠. 네, 뭐 내가 팔 때는 모르겠는데 살 때는 안 좋은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김태훈 대표님 얘기는 뭐냐면 토호제가 지금 다시 시행이 되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안 받아도 되는 경매 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이 과열이 됐고 네. 과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잘못 낙찰을 받은 이런 건들도 있다라는 거죠.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일단 오늘 네.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재밌는 거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이거 재밌겠는데 네. 뭐 이런 거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골라놨고요. 그래요? 네네. 되게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최대 한 얼마까지 지금 손해 본 거 이거 잘못 받아가지고? 손해 일단 시세 대비로 한다면 네. 근데 이제 뭐 실거래가랑 호가랑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도 네. 있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얘가 지금 시세가 얼마지? 근데 얼마지라고 해도 어쨌건 역사상 제일 비싼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이 네. 뭐 여태까지 놓고 본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여튼 물건 보면서 네. 이게 잘 받은 건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야 토어제 나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정도는 질러도 되나?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네. 그리고 아까 네. 제가 잠깐 보니까 2등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매독 차이가 나던데. 참 이거 참.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자유로울 순 없고 2등가의 가격 차이를 네.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강의를 할 때는 사실 가격 차이는 중요치 않다. 왜? 내가 정말 시세 파악 제대로 하고 향후 어떤 그 물건에 대한 가치 파악 제대로 하고 네. 소신껏 나 이 정도 수익 뭐 그걸 보고서 내가 입찰을 했다면 네. 설령 2등가의 차이가 좀 나더라도 왜냐면 2등가의 차이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조금 차이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래,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소개시켜주세요. 어떤 물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가락상하 아파트. 가락상하? 네, 가락상하. 여기 언뜻 입지를 보니까 지하철 5호선 바로 앞인데요?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지하철 나와서 딱 넘어지면은 코앞. 딱 넘어지면은 그냥 이 어. 아파트야. 네. 그리고 이게 뭐 재밌는 게 네. 가락상하 얘가 1차예요. 지금 경매로 나온 건 1차. 그리고 네. 바로 옆에 2차가 있죠. 네. 근데 얘는 재건축. 재건축. 그리고 그러니까 이- 42년 차 아파트네요. 네.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됐어요.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났어요? 다 끝났어. 오. 다 끝났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또 있겠죠. 야, 이런 거 받으면은 이거 조합원 지위 양도 받을 수 있나?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음. 얘 바로 옆에 있는 이 차는 네. 걔는 또 리모델링이야. 리모델링. 이제 막 뭐 좀 하려고 해. 뭐 사업성이 뭐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아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그것도 네. 이제 뭐 바로 다 진행이 됐죠. 뭐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났으면은 네. 이제 뭐 이주하고 철거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 경매로 나왔고, 자, 낙찰이 얼마에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이게 감정 평가된 금액이 네. 12억이 좀 안 되죠. 그러네요. 11억 9천. 9천. 그리고 한 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은 네. 9억 5,200. 네.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자, 뭐 전용 면적은 이제 전용 60제곱미터예요. 네. 요거고 얼마에 낙찰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빨간 거 이거. 12억? 12억 550만 원. 감정 거보다 비싸게 받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12억 조금 넘겨서 낙찰이 된 거죠. 이럴 거면은 차라리 네. 이때 받던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네. 종종 발생이 돼요, 경매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그러니까 특히나 2번, 3번까지 유찰이 되면은 네. 그 전에 차를 넘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는 아니다. 네. 근데 그럼 이제 시세가 중요하잖아. 네. 야, 이게 일단 얼마짜리지? 얼마짜리지? 그럼 한번 리치고 경매 가면은 지금 다 가격 추이 야, 보시면 이게 되거든요. 제가 네. 요즘 정말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리치고 아파트는 네. 이만한 게 없어. 정말 너무 좋아, 이거. 최근에 또 업데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GPT가 또 이제 전문가 분석을 또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보면은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위험 체크, 뭐 그렇죠. AI, 뭐 이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경매 유료 사이트는 무조건 리치고 옥션입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옥션. 뜰 것 같아요. 네. 정말 괜찮아요. 네. 네. 자, 가격 추이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음. 자, 실거래가가 작년에 네. 4월 달에 10억 7천 맞나요? 이거? 아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실거래가 여기 밑에 여기 있잖아요. 밑에 있구나. 네. 실거래가가 자, 8억 8천이면 2월 달에. 작년 2월, 그러니까 1년도 더 됐네. 작년. 네. 지금 8억 8천에 거래가 되고요. 음. 지금 호가는 네. 지금 막 이래요. 14억. 제일 싼 게 네. 14억이야. 그렇죠. 제일 싼 게 네. 14억이면은 네. 지금 이제 완전 전고 좀 돌파한 거죠, 지금. 완전 넘어갔죠? 네. 어떻게 이거 14억이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이거 뭐 근데 재건축인데. 감정가가 지금 11억 9천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10억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이 정도로면 우리가 경매로 사는 거의 장점은 네.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얘 일단 호가보단 싼 거는 맞아. 근데 12억이 넘는 가격은 조금 오바되지 않았나. 저라면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도 뭐 한 10억 후반대나 11억 초반 정도라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좀 너무 오바해서 쓰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들어요. 이게 네.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도 네. 12억대 물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지금 거래가 돼서 빠진 건지 어. 아니면은 이걸 매물을 걷어들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12억대 매물이 잠깐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봤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아,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래 이거 빨리 사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이랬을 수도 있겠다. 뭐냐면 이거 경매 낙찰가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경매 낙찰가. 네. 이게 있죠? 지금 네. 12억 550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게 낙찰이 된 걸 확인하고 네. 지금 경매라도 지금 12억에 말도 안 낙찰된 되네. 10억짜리 매물 빨리 빼세요. 이랬을 수 있을 그럴 것 같아요.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4명이 지금 입찰을 했는데 근데 2등이 10억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야, 요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거 10억에 낙찰 받았다. 네. 대박이죠, 이거는. 괜찮죠. 10억에 받았으면은. 네. 왜냐면 얘가 지금 네. 분담금이 그 지금 요 평형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5구짜리를 내가 이게 분양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네. 한 2억 2천에서 2억 5천 사이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 분담금 내야 되는 게.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호가가 지금 14억이면은 네. 14억에 사고 분담금 내가 뭐 2억 2천이라고 그냥 2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2억 하면은 16억이네. 16억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건너서 밑에 그 레미안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5구짜리가 한 15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아. 근데 걔가 이제 07년식인가 그럴 거야. 아, 걔가. 그래요? 그러면은 걔보다 이제 근데 걔는 세대수가 좀 많어. 아. 얘는 한 지금 뭐 원래 200 몇 세대에서 네. 400 몇 세대에 아마 들었으면 이제 그렇게 될 건데 네. 그럼 뭐 걔보다는 좀 비싸겠지. 근데 물론 연식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대수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이 정도의 지금 14억에 이걸 만약에 산다면은 네. 뭐 그래도 이거 새 아파트가 됐을 때 한 17, 8억에서 20억 정도는 기대를 하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네. 그 정도 가치가 아니, 일단 저는 좀 다른 걸 떠나서 이게 네. 경매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10억 초반만 썼어도 이거 1등 낙찰 됐을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2억을 세이브할 수가 있었는데 2억을 어떻게 보면 더 주고 산 거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이제 그 토어제로 묶여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때의 현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토호자 때문에 난리 나니까 네. 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경매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럴 어떻게든 수도- 낙찰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저라면은 있고요. 저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요. 네. 저는 이제 쭉 다 물건들을 낙찰된 건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이래요. 아, 대체로 이래요? 대체로 시세랑 비슷하거나 이제 뭐 이 다음 물건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매 시장의 장점이 싸게 사는 건데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 장점이 완전 사라진 이런 시장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네. 그전에 여기는 이제 뭐 투기 지역이니까 그전에도 계속 투기 지역이었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 뭐 풀리기 전에도 투기 지역이었고 또 투기 지역은 일반 매매할 때 그 막 자료 증빙 다 해야 되잖아. 막 잔고 증명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피곤하거든. 그런데 그마저도 또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 의무도 없어. 네. 그래서 오히려 강남권은 다소 좀 물론 시세보다는 싸지만 다소 좀 비싸게 낙찰되는 성향이 있었는데 네. 이제 토어제 묶이고 나니까 더 막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는 난리가 거예요. 나는 거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경매 좋대 좀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이제 접근을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게 네. 요즘 이런 게 관심 있잖아. 그리고 그렇죠. 이러고 봐. 네. 뭐야 이거 시세 별로 싸게 낙찰 안 돼. 오히려 뭐 더 비싸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보통 많이들 포기를 하세요. 별거 없구나. 그런데 왜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겉에만 핥으면 안 되겠죠. 네. 제대로 쪼개야지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네.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 버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쓱 보고서 돈을 확 벌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 분야에서 네. 돈을 벌겠다 싶으면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겠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얘가 지금 이 가격에 네. 낙찰이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재건축이죠, 지금. 그렇죠.
그럼 아까 조합원 자격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거 확인 안 하고 이거 낙찰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냥 현금 청산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현금 청산이면은 최소한 얘가 반영을 하고 있는 시세 정도만큼 못 받는단 맞아요. 말이야. 그것도 감정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금액보다. 그러네요. 그래서 먼저 네. 얘가 이 조합 분양권을 내가 낙찰자가 취득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안에 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뭐 사업식 인가 안 받았거나 뭐, 네. 뭐 그런 애들 인가 받았어도 이제 3년 이내 착공 안 됐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은 네.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못 받아요. 오. 근데 또 다른 게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은 그 다음 조건이 이 소유자가 네. 자 여기 지금 소유자 있죠? 네. 이 소유자가 지금 00년이네요. 그렇죠. 이거 엄청 취득을 한 게 오래됐네. 00년이야. 네. 근데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10년 이상 보유, 그리고 5년 이상 거주. 그게 또 충족이 되면은 네. 사는 사람이 관리처분 인가 끝났어도 조합원지를 승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되겠네? 왜? 임차인 없잖아. 임차인 없어. 네. 살고 있어 아직도. 그럼 됐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얘가 1세대 1주택자여야 돼. 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2개 있는 사람 거 중에 하나가 이거면은 조합원지 못 받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 아니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하는데 가격도 비싸게 받았어. 이거는 이제 뭐 확인을 했겠죠. 근데 아, 볼까요? 이거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경매가 그 금융,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근저당. 그러니까 그 돈을 못 갚아서 나온 거를 낙찰 받으면 또 돼.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얘는 지금 이거 경매 신청한 게 네. 강제 경매죠. 뭐 금융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거 얘가 지금 1세대 1주택이면은 이거는 돼. 그러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딱 보잖아요. 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딱 보면은 네. 재밌는 게요. 네. 지금 뭐 재건축 어쩌고 저쩌고 뭐 쭉 있죠. 비고란에.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네. 이것도 있어. 자, 야, 여기 내용이 다 있네, 거기에. 거기 보면은 네. 자, 뭐 쭉쭉쭉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와. 자,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매각물건 진짜요? 명세서에. 근데 나왔다는 이유는 뭐다? 나왔다는 이유가 뭐다? 잘 모르겠어요. 경매로 파는 거죠. 경매로 이걸 팔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저당 이거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온 게 아니라 강제 경매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쭉 뭐 이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거 봐봐. 근저당이라 이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팔려고 했다가 토지로 묶였어. 와. 자, 그럼 일반 거래로 또 잘 안 팔릴 거 아니야. 안 팔리지. 경매로 판 거야. 와. 그러니까 더 잘 팔리게 하려고 야 이거 나 1세대 1주택이야. 이거 조합원 지위 양도- 승계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라는 것까지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야, 아니 저는 이거는 친절하게. 일반인들이 이거 모르는데 여기 AI 위험 체크 보니까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서류 상태를 재확인하시 이런 것까지는 나 놀랬네 지금. 네. 와. 그런데 좀 위험성이 있는 게요. 그래? 시점을 볼까요? 시점? 네. 자, 언제 2022년 기준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소유자가 혹시 집을 샀다? 다른 집을 샀어 그러면 못 받아. 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낙찰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것까지 그럼 확인을 하려면은 쫓아가서 그럼 소유자한테 그러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확인 서류 되는데 했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걸 봐도 와. 이 사람이 그냥 거짓말로 나 오. 1주택이야 라고 하면은 뭐 와,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야, 역시 근데 제가 지금 또 방송하면서 제가 놀란 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김태훈 대표님 경매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이런 것까지 사연이 나오는 것까지도 그 뒷사정까지도 딱 보면 그냥 견적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를 잘 하려면은 저는 네. 이제 또 특수물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이렇게 잘 파고드는 거 탐정처럼 막뭐 이런 거 잘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네. 이렇게 또 내막까지 알고 나면 되게 재밌죠. 너무 재밌네요. 자, 여러분, 저도 진짜 되게 재밌고 우리 김태현 대표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다음 편에 또 2탄에 또 굉장히 재밌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